나의 운명의 상대, 결국 이어질 진짜 인연,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누군가와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났다가 놓칠 순 있어도 아예 안 만날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의 운명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내가 새겨져 있어요. 만약에 그걸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알아볼 수도 있고, 또 가능하면 정말 평생의 인연의 끈도 단단하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운명에 새겨진 진짜 인연, 오늘 타로 카드로 읽어보세요. 뽑은 카드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연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담긴 카드를 골라주세요. 신중하게 골라주세요. 시간 5초 드립니다. 네, 1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의 카드를 보면 여러분은 이 사랑이라는 감정, 그 감정 자체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인연 있으시다고 해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고 있으면 이제 인간 존재 자체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걸까? 이런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또 왜 사나? 이런 질문 답을 하게 될 때, 때로는 우리가 돈 때문에 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명예나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한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카드들은 그게 결국 내 인생에서 혼자라면, 내가 혼자만 있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이렇게 묻고 계시거든요. 어느 날 아침에 잠에서 깼는데 갑자기 이제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문 밖에 나왔더니 세 장은 똑같은데 아무도 없는, 정말 인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은행 가면 아무도 없으니까 돈 다 가지고 와도 되고, 마트 가도 먹을 거 잔뜩 가지고 와도 돼요. 먹고 쉬고 실컷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시간 지나면 결국 우리는 외로워지거든요. 왜 아무도 없는 거지?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 하겠으며 또 온 세상 물건이 다 내 거라면 뭐 하나.
뭐 나랑 같이 할 사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이제 이런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그만큼 1번 분들의 인연은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가치들을 뛰어넘을 정도로 이제 그런 사랑이 다가온다. 여러분이 오히려 저에게 강력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없다면 내 삶에 의미가 없을 것이다. 어느 것도 중요한 게 없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대방 두 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강한 결속감이나 유대관계 이런 것들을 세상에 보여주실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아무도 없는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장면, 이제 그런 장면이 떠오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은 그런 세상에서 딱 상대방을 찾게 되는 이제 이런 감정 가지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있다니, 내 세상에는 이 사람이 있으니 충분하다. 이런 감정, 온전한 채워짐 느끼실 것 같고요. 또 이러한 감정은 상대방이랑 같이 교감하면서 더 커진다고 해요. 사랑을 아는 사람이 사랑을 찾을 수 있고 그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을 더 키울 수 있다. 이런 흐름도 보이거든요. 또 우리가 어떤 지킬 게 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게 있다. 이럴 때 이게 정서에 엄청난 뿌리를 만들어줘요. 내가 뭔가를 이미 안정을 겪었으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려고 헤맬 필요도 없어지고 이 사람 외에는 더 이상 사랑이 필요 없다. 이게 정서적으로 주는 안정감이 굉장히 크겠죠. 두 분 이미지는 약간 나이가 많으신 노년의 부부, 두 분이 손을 잡고 오솔길을 걸어가는 산책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요. 일단 오늘 가장 먼저 나온 카드에서도 두 사람이 이제 왈츠를 추고 있는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오직 두 사람의 존재로만으로도 공간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둘만 있으면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두 분만의 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오늘 데빌 카드랑 아래 완즈 여왕이랑 또 옆에는 동전 4번이 떴기 때문에 두 분은 약간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단절하는 경향도 갖게 되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별로 안 사는 곳에 정착한다거나 뭐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걸 선택한다거나 약간 두 분의 모습은 도시의 빠른 속도랑은 완전히 달라요. 약간 브레이크가 있고 여유가 있죠. 여건이 정말 그 정도까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외곽에 여러분이 별장을 만들어 둔다거나 뭐 중간중간 여행을 떠나거나 둘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카드들은 우리 둘만 있으면 사실 무인도여도 좋다, 오히려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또 오늘 카드들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의 그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어떤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것도 읽을 수 있어요. 이 상대방이 아무래도 태양카드랑 동전 8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좀 성실하고 건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앞에 완즈 여왕으로 시작하니까 이분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또 타고난 성격 자체가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에요. 이 카드가 보여주는 이미지처럼 이제 누구한테 일을 미루는 성격도 아니고 또 여러분 일이라면 정말 발벗고 나서서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자기 사람은 정말 살뜰히 챙기고 가족 중심적인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요. 또 이분은 구김살이 없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부드럽고 친화적인 굉장히 사교적인 분이에요. 상대방이 일단 이런 마음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다가올 거고 두 분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아무래도 더 적극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그래서 1번 분들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 태양의 에너지 또 어떤 성실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올 때 어쩌면 이 사람이 나의 진짜 인연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두 분 합으로 오늘 물병자리가 나왔는데요. 이 물병자리 자체가 이제 물을 담아서 옮기고 서로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두 분은 이제 감성적인 면이 정말 잘 맞을 것이다 라고 보이는데요. 취향도 정말 비슷하고 좋아하는 거, 선호하는 디자인 이런 것도 같아요. 이제 여러 면에서 이제 두 분이 서로 대화가 잘 통한다. 이거 초반부터 직감하시겠죠. 또 취향이 비슷하면 이 서로의 취향에 약간 조미료처럼 새로운 자극을 주거든요. 어떤 물건을 하나 보더라도 나는 이 물건이 이런 면에서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도 나도 정말 딱 그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공감되는 장면 많으실 거예요. 이런 관계인 경우는 이제 말을 안 한다고 해도 분명히 마음이 공감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한 단계 발전되게 돼요. 말을 하다 보니까 공감되고 또 그러면서 상대방 마음이 궁금해져요. 원래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은 이제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자주 만나게 되면 오히려 더 신나게 얘기하게 되고 이제 별거 아닌 일에도 막 이런저런 이야기가 덧붙여지잖아요. 전화 통화를 계속 하면서도 이제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가 끊어지지 않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물병자리 키워드예요. 두 분은 좀 그런 합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이제 근데 두 분은 그 유대 관계가 있어서 이제 서로 멀어지게 되면 결국 이건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이렇게도 생각하실 거예요. 뭔가 갈등이 생기면 우리 결국은 얘기하면서 풀어보자 이런 생각도 있으시고 말을 안 해서 뭔가 소통이 안 돼서 멀어지는 관계라기보다는 말로 풀고 넘어가게 되고 이 사람 아니면 어쨌든 이렇게까지 말 잘 통하는 사람 없을 것 같다 이런 확신도 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아무도 안 만나게 될 순 있다. 근데 누군가를 만난다면 결국 이 사람과 같이 만나고 또 결혼을 결정한다. 결국 그런 상황이 된다면 결국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두 분 다 결론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또 두 분 관계성을 보면 이제 만나고 헤어지고 뭐 딴 사람 만나고 다시 만나고 이런 식의 패턴은 보이지 않거든요. 뭐 헤어지고 아무도 안 만나다가 두 분이 다시 만나게 되면 모를까 두 분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직감적으로 그냥 이 사람이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일반 분들이 혹시 뭐 과거에 연애를 했다가 만나고 헤어지고 중간에 딴 사람 만나고 또 상대방도 그런 식으로 반복을 이미 했다면 이제 두 분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여러분이 만났다가 헤어져서 누군가를 새로 만나고 그랬다면 이제 이 사람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도 크거든요. 왜냐면 앞에도 일단 데빌이랑 완지 여왕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 종속되고 한 번 묶이면 사실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끊어졌다가 다시 묶이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한 번 묶인 상태로 계속 끝까지 가는 약간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그런 관계로 보이고요. 또 마지막 카드에서도 이제 무한히 뻗어나간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만나고 헤어지고가 없어요. 약간 시간의 굴레를 뛰어넘는 이런 관계거든요. 만난 순간부터 이 사람은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다. 약간 전생부터 이어진 사람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두 분은 처음부터도 약간 투닥거림이 없이 굉장히 차분하게 서로를 받아들이거든요. 좀 수용하게 되는 차원이 커요. 어느 날 아침에 잠에서 깨서 밖에 나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때 어떤 사람을 유일하게 만나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이랑 평생 살아가게 되잖아요.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또 물병자리도 이제 물을 쏟아부을 때 받는 컵이 있어야 되거든요. 컵이 없으면 물이 결국 바닥으로 다 쏟아져 내려요. 물이 또 원래 사람 감정, 영혼 그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두 분은 내가 이런 서로의 그릇이 없다면 내가 이 사람이 아니면 내 영혼이, 내 감정이 갈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거든요. 근데 또 이런 점들이 사실 어쩌면 조금 두렵게 다가오기도 해요. 왜냐면 이 사람 아니면 나는 결국 아무도 없지 않을까. 이 사람으로는 충분한데 이런 생각이 두 분 다 강하시니까 만약에 정말 외면한다거나 서로 알아보지 못하게 되면 진짜 평생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일반 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도 지금부터도 내가 새끼손가락에 어떤 붉은 실이 연결돼 있는데 누군가랑 반대편에 분명히 연결돼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자꾸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게 돼요. 또 두 번째로 이제 상대방 특징을 잘 생각해 두시면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먼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분은 좀 맑고 순수한 에너지가 강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도 생각하는 사람, 또 자기 인생도 적극적으로 설계하는 사람. 그러면서 여러분이랑 취향이 비슷하고 더 많이 얘기하고 싶은 사람. 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먼저 자꾸 말 걸어오는 사람. 여러분에게 이분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올 거고 연락하고 또 호기심도 초반에 강하게 가질 거거든요. 여러분은 상대방에 비해서 조금 천천히 올라오는 패턴이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 두 분이 비슷한 에너지 수준과 파장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등한 호기심, 동등한 주도성 그렇게 관계를 맺어 가실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가올 때 여러분도 이 사람인 것 같다라고 너무 늦지 않게 마음을 한번 열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어질 사람은 사실 한 사람이면 충분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무인도에 떨어져 있어도 이 사람이랑 있으면 정말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다. 이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진짜 인연 읽어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이미지가 당신이 지금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인데요.
가장 앞에 나온 카드에서도 다음 목적지 이런 메시지가 나왔고, 또 마지막 카드도 혁신이 있다. 부정적인 에너지 끊어낸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종이를 자른다고 생각해보면 손으로 이렇게 반을 접고 그걸 다시 펴서 손으로 찢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찢으면 종이가 깔끔하게 잘리지 않아요. 단면이 좀 우둘투둘하게 남죠. 근데 손으로 안 찢고 이제 가위나 칼로 찢으면 깔끔하게 잘리잖아요. 여러분의 과거 연애사를 이렇게 가위로 싹 깔끔하게 잘라주는, 그러면서 새로운 장면이 시작되는 이런 모습이 이번 분들에게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커다란 행사장 가거나 뭔가 거대하게 큰 건축물 시작할 때, 또 오픈할 때, 이럴 때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쭉 앞에 나와가지고 테이프가 있는데 그걸 가위로 자른 이런 커팅식 하잖아요. 이런 장면이 이번 분에게 온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의 진짜 인연을 앞두고 지금 하늘이 천사를 보내서 커팅식을 하고 이제 가위로 싹 자를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과거에 당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거다. 정말 새로운 거다. 이제 여기 가서 정착하게 된다. 이런 이미지가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번 분들의 진짜 인연의 첫 번째 특징은 이렇게 좀 과거의 거는 완전히 잘라내고 새로 맞이하는 사람, 새롭게 사랑의 역사를 같이 시작하는 사람, 이런 부분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어디다가 이제 나타났나, 이런 마음이 드실 만큼 진짜 신선하거든요. 특히 성격이 다르고 또 두 분이 외모도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좀 동글동글한 이미지라면 상대방이 이목구비가 좀 뚜렷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여러분이 뚜렷한 인상이시라면 상대방이 좀 동글동글한, 좀 이런 대비의 이미지가 강해요. 일단 외적인 면 자체가 좀 완전히 다르거든요. 사람들이 두 분을 보면 참 재밌다. 둘이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울리는 것 같다. 약간 묘한 케미가 보인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외모에서도 대비가 있는데 성향이나 적성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다르다고 보이거든요. 오늘 앞에 나온 동전 3번에서도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녹음 부스 안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려고 녹음하려고 하고 있고, 또 딴 사람은 밖에 나와서 믹싱하고 있고, 이 서로 좀 전문 분야가 달라요. 근데 둘이 하나의 곡을 완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내는 새로움이 있죠. 이제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이 동전 3번이 말하고 있는 협업의 장면, 또 옆에 나온 연금술사 카드, 또 천칭자리 카드,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는데, 두 분이 서로 다른 점이 있고 그게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만들고 그러면서 새로운 걸 창조한다. 이런 점이라고 보이거든요. 유전자 조합도 생각해보면 서로 좀 많이 달라야, 다양성이 보장돼야 더 건강한 유전자를 만들게 돼요. 물론 이제 우성인자 만나는 게 중요하긴 할 텐데, 거기 덧붙여서 다양성이 보장돼야 좀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이 나타났을 때 거기 적응력도 올라가거든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인간이나 다 이제 그때그때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유전자, 그게 살아남게 되겠죠. 근데 그 환경이라는 게 예측이 안 되잖아요. 변수도 너무 많고요. 다양한 변수에 결국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 만약에 인간이라면 어떤 세상의 빠른 변화를 잡아내고 그 안에서 파도 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하죠. 이제 그러려면 결국 환경에 적응을 잘하려면 다양한 유전자가 만나야 되고, 또 그 사람이 한 개체가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자기 중심도 잡아야 돼요. 근데 이게 되려면 같은 게 반복되면은 열성이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인류가 오랫동안 많은 문화에서 근친혼을 피해온 것 같아요. 계속 근친혼을 하게 되면 유전병이 생기니까요. 또 먼저 나온 이 다음 종착지, 이 카드도 자세히 보시면 비행기가 날고 있는데 지금 대륙을 아예 횡단하고 있거든요. 비행기는 단거리 이동할 때 쓰이는 수단이 아니에요. 거기는 원래 자동차로도 갈 수 없고 배로 가면 또 너무 멀어. 그러니까 무조건 비행기 타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진짜 먼 곳에 가는 것? 이럴 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진짜 인연도 와, 이렇게 먼 곳에서 온 사람이 있구나. 먼 곳에도 나랑 이렇게 다른데도 이 사람 잘 살아왔구나. 이런 곳이 있었다. 정말 새로운 세상이 있다. 이런 놀라움과 신선함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요. 두 분이 이렇게 좀 자라온 환경이 굉장히 다르실 수도 있고, 고향이 다르고, 전공이 다르고,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점이 굉장히 강하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의 다른 게 보장이 되어야, 그래야 진짜 새로운 게 창조되거든요. 연금술사가 하는 일도 생각해보면 이제 완전히 다른 두 물질이 있는데 그걸 섞어서, 기존에 있는 두 가지를 섞어서 새로운 걸 만드는 작업을 하죠. 논리수사법의 변증법도 보면 정과 반이 만나서 새로운 합을 만들어내요.
서로 너무 다르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제 이제까지 없었던 게 나오는 거죠. 그런 창조가 되고요. 두 분의 이미지 자체가 이렇게 서로 외모가 굉장히 다른 사람이 만났다던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만나는 건데, 근데 그러면 아이 낳았을 때 진짜 기대되는 합이거든요. 이 연금술사나 천칭자리나 서로 다 완전히 다른 축이 같은 동등한 상태로 만났을 때 그때 뭐가 나올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한 사람의 눈을 닮았는데 딴 사람의 코를 닮거나 이런 식으로 진짜 매력적인 아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은 그런 욕구가 계속 무의식에 있거든요. 이 사람의 모습과 내 모습은 정말 다른데 이 둘의 묘하게 닮은 점을 가진 아이, 이 아이는 어떤 얼굴일까? 어떤 성격일까? 이런 호기심도 생기죠. 이제 이런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이번 분들이 이제 아이에 대한 생각이 진짜 없다고 하시더라도 그래도 두 분은 만나면서 결국 자연스럽게 너무 궁금하다 이런 생각 갖게 되실 거예요. 또 오늘 가운데 러버스 카드를 보시면 이제 두 사람이 지금 껴안고 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울고 있고 또 나머지 한 사람이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죠. 두 분은 정말 서로 완전히 다른 면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이 공감대를 또 찾을 수 없거든요. 서로 마음을 울게 하고 웃게 하는 그런 면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점점 나이 먹으면서 이제 생각을 표현한다거나 어떤 의사결정을 표현한다거나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설명한다거나 이런 걸 점점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감정 표현은 자주 안 하게 돼요. 어렸을 때는 또 아기일 때는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억울하든 슬프든 화나든 다 부정적인 감정은 울어버리면 돼요. 또 기쁘고 행복하고 긍정적이고 그럴 땐 그냥 웃으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인간의 감정이 이제 어렸을 때만 있고 나이가 먹어서 없어지는 건 아닌데 우리는 그 감정을 어렸을 때만큼 신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거든요. 감정을 신체로 표현하면 약간 미성숙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표현 자체를 안 하게 되겠죠. 근데 이 표현이라는 것도 연습이고 다 훈련이라서 점점 안 하면 당연히 익숙하지 않으니까 못 하게 돼요. 부정적인 감정도 우는 걸로 하든 긍정적인 감정을 웃는 걸로 하든 어쨌든 단순화하게 되고 자꾸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특히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절대 못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되고 또 그러면 제대로 표현이 안 되니까 자기도 감정을 알 수가 없거든요. 결국 나이를 먹을수록 감정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언어로 그걸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나이를 이미 먹은 상태에서 그걸 다시 연습하려다 보니까 잘 안 되겠죠. 이때 가장 필요한 게 이 러버스 카드가 말하는 이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와 창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통로랑 창구가 있다 그러면 양쪽이 다 뚫려 있어야 돼요. 창구라고 생각해보면 내가 그 창구에 갔을 때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내가 은행에 가서 이제 고객으로 은행 창구에 갔는데 반대편에 직원이 있어야 되고 또 거꾸로 내가 직원의 입장이라면 고객이 있어야겠죠. 결국 내가 어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연습할 상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그런 서로의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는 정말 내 감정을 맘 편하게 연습할 수 있겠다,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런 존재가 되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려면 내 감정을 먼저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객관화가 돼야 내가 지금 이런 순간에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근데 처음에는 그게 객관화가 잘 안 되거든요. 이제 이럴 때는 정말 이 카드가 보여주는 것처럼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너 혹시 지금 이런 기분이니? 이렇게 언어로 바꿔주면 객관화 연습도 잘 되죠. 너 지금 슬픈 게 분명하다. 울고 싶으면 일단 울어도 된다. 이렇게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서로한테는 내가 이 사람한테는 진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고 연습할 수 있겠다. 이것도 사실은 또 그 밑에는 굉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심리 상담을 받을 때 생각해보면 이제 상담 선생님이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약간 비밀은 보장됩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알려주거든요. 그게 안 되면 마음 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두 분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될 거라고 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안 되더라도 이 사람한테는 정말 말할 수 있겠다. 믿을 수 있다. 이런 신뢰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두 분은 정말 전혀 다른 분인데 그래도 완전한 신뢰까지 오기 때문에 사실 같이 사업을 하신다거나 가정을 꾸린다거나 결국엔 이런 식으로 어떤 창조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나랑 똑같은 사람, 나랑 다를 게 없는 사람 그러면 사실 새로운 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잘 안 생겨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들은 진짜 인연이 누군지 이거 알아보실 때 일단 여러분이랑 다른 점을 가진 사람 한 번 더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여러분 앞에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새로 나타날 거예요. 또 그 사람이랑 처음 만나고 대화하실 때도 이제 공통점보다는 뭔가 차이점, 신선한 점, 오히려 내가 적응해야 되는 점, 이런 점에 더 집중해 보세요.
이미 가지고 온 서로의 가치관이나 뭐 삶의 방향이나 이런 거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너는 틀렸어. 좀 이거 아니지 않아?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나는 그런 쪽으로는 사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근데 그게 좀 나름 신선한 접근인데?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해 보세요. 또 우리 모두가 또 이제 감정 표현 같은 거는 서투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상대방한테 내 생각이 맞아. 그리고 나는 강요받고 싶진 않아. 그래서 나는 화가 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너랑 나는 분명히 다른 개체다. 우린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거야. 이렇게 감정을 좀 더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차이점에 대해서 성숙하게 감정 표현을 하실 때 상대방도 거기 맞춰서 자기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서로 섬세하게 표현을 가다듬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을 가다듬어야 서로 균형점도 찾을 수 있고 내가 너랑 다른 거는 충분히 인정해.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공동의 중심, 목표 찾을 수 있어. 이렇게 두 분 다 확신하게 되실 거예요. 과거의 뿌리에서 공통점 많이 찾을 필요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뿌리는 사실 자유롭게 또 넓게 펼쳐져 있어야 그 나무가 튼튼하게 하늘로 뻗어갈 수 있어요. 두 분은 서로의 뿌리를 특히 인정하시면서 다양성도 존중하시고 그러면서 미래 방향만 조정하시면서 일치시켜 보세요. 그러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거고 더 키워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내공이 쌓였을 때 이제 두 분은 진짜 아무도 만나지 못했고 아무도 보지 못했고 만들지 못했고 그런 새로운 거를 진짜 창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나랑 좀 많이 다른 사람, 또 다른 점을 성숙하게 함께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 또 서로의 아픔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있다는 걸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랑 특히 좀 다른 점이 처음에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인가 보다 라고 마음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다른 점을 찾을 때마다 정말 또 있었구나,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차이점이 또 있네, 이렇게 좀 반가워 해보세요. 이건 또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균형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런 적극적인 호기심도 가져보시고요. 두 분 관계 자체가 결국 평생의 어떤 엄청난 활력소도 되고 스파크가 되고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만들어 가실 것 같아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여러분이랑 결국 이어질 인연, 좀 미지의 세계라는 키워드 가지고 있다고 보여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오솔길을 걸어가는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연은 이제 과거에 연결되었던 적이 있다, 이렇게 보이기보다는 좀 처음 만나는 사람, 또 서로 좀 조심스럽게 알아가고 연락하는 이런 상황이 보이거든요. 오늘 가운데에는 컵 3번 카드에서 이제 두 사람이 앨리스한테 얘기해주는 장면, 또 머큐리 수선 카드가 떴기 때문에 누군가의 메시지, 전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인이 여러분한테 새로운 사람 소개해준다거나 뭐 두 분 사이에 연결고리가 확실히 있는 좀 그런 장면이 있어요. 꼭 그게 소개 상황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학교에서 만난다거나 회사에서 만난다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서로 이렇게 약간 눈치를 보면서 가까워지고 마냥 막 친구처럼 편안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보여요. 두 분이 나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두 분 말고 딴 사람이 바라보는 그런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있다든지 뭔가 예의를 갖춰야 되는 서로의 정체성이 있고 그런 만남의 시작이 있거든요. 적어도 두 분이 정말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다가 그러다가 천천히 연인으로 발전되는 이런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이고요. 막 장난칠 수 있고 친하고 농담하고 그런 사이는 좀 아니에요. 좀 성숙하게 두 분이 만나고 이제 옷차림도 좀 신경 쓰고 격식이 있고 말투도 생각해야 되는 좀 이런 만남이 시작되거든요. 또 3번 분들이 보셨을 때 상대방 이분은 자기 일에 대해서 확실히 좀 욕심이 있어요. 열정도 강하고요. 이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오자마자 보여주는 카드들이 지금 완즈 시종, 완즈 기사, 또 완즈 4번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완즈는 타로 카드에서 야망이 굉장히 강해요. 내가 주인공이다, 이런 의지가 강하거든요. 이분은 또 고난을 즐길 줄 알고 약간 자기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걸 깨는 과정에서 희열을 크게 느껴요. 아무래도 음과 양의 기운에서는 양의 기운이 강하죠.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도 주어진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분은 자기를 감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까지, 주변의 공기의 성질을 바꿀 정도로 자기 에너지가 강해요. 사람이 또 성향이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에너지 레벨도 다르거든요. 근데 이분은 에너지 레벨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또 산만하지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거나 딱 목표를 뒀을 때 집중력도 강해요.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뭔가 썩혀둔다거나 묵혀두는 타입은 아니고요. 낚싯줄을 던질 때도 굉장히 멀리 던지는 좀 과감한 사람? 그러면서 일단 던지고 나서 자기 역량을 그에 맞춰서 키워가는 좀 그런 성향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표가 동일할 때 이제 세부사항을 보면서 좀 꼼꼼히 천천하게 진행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좀 반대로 목표를 일단 한번 탁 던지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다시 쪼개서 하나씩 이루고 그때마다 자기한테 보상하고 다시 또 목표를 보면서 되새기고 좀 이런 과정을 즐기는 분으로 보여요. 작은 계획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거기에 이분은 정말 바로바로 대응하고 또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하거든요. 아랫사람도 잘 지키고 또 윗사람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어요. 일단 좀 조직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이렇게 평판도 유지하고 있을 거고요. 또 이분은 이제 어디 가나 사실 적을 만들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인기도 많을 것 같아요. 적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는 타고난 성향도 있을 거고 기술적인 테크닉의 차원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일단 일은 일이고 감정이 아니고 이런 걸 딱 분리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딱 핵심만 얘기하고 특히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 않아요. 또 그리고 악감정도 일부러 품지도 않죠. 어떤 회사에서 갈등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회사인데 그렇게까지 감정 소모할 게 뭐 있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막 뒷담화를 하면서 그런데 연루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별로 마음 안 두게 돼. 이렇게 좀 토닥이게 되고 자기가 담아두지 않아요. 이제 이런 분들은 가족관계 안에서도 자기 색깔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명확하게 역할을 구분하고 선을 넘지 않아요. 일단 갈등을 만들 여지 자체가 없죠. 이제 이분의 존재감 자체가 사람들한테 약간 대나무 숲이거든요.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털어놓고 가도 그래도 부담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얘는 진짜 키우면서 하나도 안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거든요. 부모님한테도 과도하게 기대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딱딱 하니까 사춘기도 그렇게까지 힘들게 겪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족에서도 굉장히 아들로서 딸로서 정말 무난하고 원만한 관계 유지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을 보면서 이 사람은 가정에서도 굉장히 편안했구나, 평화를 누려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그게 이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거거든요. 그냥 다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그 평범한 가정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부모님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이분은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이 굉장히 건강해요. 그런 거 정도는 극복할 수 있지. 좀 쿨하게 생각하고 마음이 진짜 단단하거든요. 그런 면 때문에 3번 분들이 이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옆에 있어도 좀 안정적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꼭 경제적인 차원에서 안정적이다 이게 아니라 사람이 결국 마음이 편해야 되고 또 어떤 경제적인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만족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분이 뿌리가 확실히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3번 분들이 이 사람이랑은 진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 마음이 너무 편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근데 또 게다가 지금 이분이 동전의 왕까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실제로도 좀 경제적으로 안정된 입지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돈에 대해서 확실히 좀 불안한 마음이 없어요. 이분은 월급이 좀 어느 정도 이상 항상 좀 유지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이미 노후 계획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식이어서 오히려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분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이 좀 자기 개발에 별로 투자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내 인연인지 아닌지 테스트해보느라고 시간도 많이 소요하셨을 수 있거든요. 일이라고 한다면 억지로 적성에 안 맞는데도 다녀야 된다거나 뭔가 삶의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동전의 왕이기 때문에 이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뭔지를 알고 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내 삶에 충분한 의미가 있다. 여러분도 그 여유를 옮겨서 받게 되고 그 자유로 함께 누리실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여러분한테 너 그냥 놀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사람한테 일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돈을 떠나서 어떤 일이 주는 자존감이 있고 또 소속감도 있어요.
아무리 프리랜서로 일한다고 하더라도 그 고객을 대한다거나 뭐 업계 사람들이랑 어떤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거든요. 만약에 이제 육아를 하면서 일을 안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집안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정보, 또 그걸 다른 사람들이랑 나누는 이런 장면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아이를 키우는 것도 뭐 다른 부모님이랑 소통한다거나 뭐 선생님이랑 소통한다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또 아이를 길러내는 것 자체가 아이와 나의 소통이니까 이것도 엄청난 일이죠. 근데 그게 내가 뭔가 억지로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이렇다면 내가 그 안에서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잘하는지, 장점이 뭔지 이거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여러분에게 그걸 계속 강조할 거예요. 3번 너는 누가 시키는 인생 사는 거 아니지 않냐.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너는 이런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쪽을 더 키워봐라.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해주고 또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되나 이런 것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여유와 여백을 만들어주는 분이에요. 그럼 이분의 타고난 성향 자체가 이제 자기 일에서 욕심이 많고 또 열정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게 옮아가게 될 거예요. 아, 일이라는 게 진짜 소중한 거구나. 중요하다. 이런 적성에 대한 만족감이나 또 일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도 훨씬 커지시겠죠. 근데 그게 정말 어떤 사회적인 명예가 여러분에게 따라올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금전적인 성취가 올 수도 있고 뭐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간다거나 어떤 사람들이랑 유대관계를 쌓는다거나 어떤 무형의 가치일 수도 있어요. 이게 꼭 어떤 물질적인 것에서만 오는 보람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에너지랑 나의 시간을 쓰고 재능을 사용하고 이게 나의 존재 자체에 엄청난 힘을 줘요. 또 여러분은 이제 이분을 통해서 오히려 새롭게 알게 되는 게 많으시거든요. 나라는 사람도 이렇게 미지의 세계가 있구나. 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이런 거 깨닫게 되실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자기에 대해 많이 알려면 사실 여러 가지 경험을 겪어봐야 아는 것 같기도 해요.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취미도 그렇죠.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또 옷 같은 것도 내가 입어봐야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알아요. 여러분은 이분을 통해서 정말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고 나 정말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 이런 거 좋아한다. 여러분의 취향 같은 것도 확실히 더 알아가실 거고요. 또 오늘 이 카드 보시면 지도를 만드는 사람, 지도 제작자라는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지도 만드는 사람은 지도를 보는 사람이랑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지도 보고 가는 사람은 이제 길을 걸어가고 그러면서 지도를 정보로 활용하고 그냥 지도가 말하는 대로 생각 없이 가면 되니까 지도 자체가 수단이죠. 도착지까지 가는 게 자기 목적이고요. 근데 이 카드가 말하는 지도를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은 목적 자체가 지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도 가야 해요. 아, 이 길은 여기에서 갈라지는구나. 여기는 오르막길이구나. 여긴 이런 특징이 있다. 길을 파악해야 돼요. 당연히 탐험도 해야 되고 아무도 안 간 길도 가야 되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지도 만드는 사람한테는 잘못된 길은 없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지도 보고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못된 길에 가는 가능성이 있어요. 지도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헷갈릴 수도 있죠. 근데 지도 만드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보면 모든 자기가 걸어가는 길들이 다 지도 만드는 데 쓰여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이라는 게 애초에 없겠죠. 또 오늘 마지막 카드에서도 이 잘못된 길이 없다 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분 만나면서 알게 되고 걸어가게 되는 어떤 미지의 세계, 그게 어떤 세상에 대한 인식일 수도 있고 인연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깨달음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잘못된 길은 없다라고 계속 이 카드들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는 이 상대방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어떤 이상형의 기준, 이거랑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하거든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이 잘못된 길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어쩌면 새로운 길, 여러분이 한 번도 안 가보신 길, 그게 여러분에게 단 하나뿐이었던 길을 발견하게 만들어준다. 지도를 완성하게끔 도와준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사람을 만나니까 정말 새로운 지도를 만들 것 같다. 뭔가 다르다. 뭔가 미지의 세계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 사람이 바로 나의 평생의 동반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또 이분이 자기 일에 있어서는 자긍심이 있고 또 여러분에게도 일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걸로 더 거듭나기 위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거든요. 일하는 나는 어떤 사람, 나는 어떤 적성을 가진 사람, 혹은 나는 어떤 취향을 가진 사람 이런 것들을 알아보게끔 만들어준다면 더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보세요. 두 분 삶에는 약간 각자가 다 일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면서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러면서 평화와 안정이 만들어지는 그런 행복이 가득하다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도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게 됩니다. 지도를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두 분이 훨씬 더 강하게 연결될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4번 분과 이어질 진짜 인연, 이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 일단 이분의 눈에서 정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누가 봐도 여러분의 사랑은 진짜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거든요. 특히 오늘 여왕을 말하는 카드가 앞에 2장이 나왔는데 이제 타로 카드도 보시면 양쪽에 왕이랑 여왕이 있고 또 가운데 동전 8번이 떴거든요. 또 옆에는 힐링 이렇게 말하는 카드가 2장이나 나왔어요. 어쩌면 이렇게까지 합이 완벽한지 정말 궁합으로 봤을 때도 완벽한데 이제 그 안에 애정도 가득 차거든요. 4번 분들은 이분 만나면서 약간 게임 끝났다, 더 볼 것도 없다 이런 마음 드실 거예요. 우리가 물건 사려고 쇼핑할 때 여러 물건들을 보면서 비교를 하잖아요. 이건 이게 마음에 드는데 다른 거는 또 저게 마음에 들고 물건을 계속 한참 비교하고 그러면서 고민하죠. 그러다가 어떤 물건을 하나 딱 봤는데 이거 너무 딱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비교가 필요 없이 바로 구매 결정을 하거든요. 가격이든 디자인이든 성능이든 물건의 질이든 딱 내가 원하던 거예요. 그러면 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결정 내리죠. 이런 장면이 4번 분에게 온다고 하거든요. 4번 분들은 이분 만나고 나서는 내가 더 이상은 진짜 인연을 만나려고 방황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까지 확신하실 거예요. 또 4번 분들의 이 인연, 이 패턴을 읽다 보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있나 이런 욕망도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좀 2가지 축, 2가지 기둥을 두고 욕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쪽 기둥에는 성장이라고 써 있고 또 다른 한쪽 기둥에는 안정 이렇게 써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성장과 안정이 두 기둥이 같이 커져야 위에 지붕이 단단하게 유지돼요. 우리 인생에는 성장만 있으면 안 되고 또 안정만 있으면 안 되겠죠. 안정을 바라보면서 성장을 하다가 또 안정의 레벨까지 성장이 따라오면 안정이 다시 한번 성장 기둥을 올려요. 이대로 있을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한 번 더 성장을 끌어올리죠. 이런 식으로 두 기둥은 또 두께도 있어야 되고 또 넓이도 있어야 되고 또 높이도 높게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양쪽이 또 균형이 맞아야 그 사람의 인생에 지붕이 가득하게 되고 나만의 세계가 있다 이 자기에 대한 만족감이랑 신뢰도 올라가고요. 4번 분들은 이제 이분을 만나면서 진짜 성장의 기둥이랑 안정의 기둥 이게 2개가 다 두꺼워지고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여러분의 삶의 규모 자체가 단단하게 커지는 그런 흐름을 가지셨어요. 이게 아마 오늘 카드들이 한쪽에서는 여왕을 상징하고 있으면서 이쪽에서는 또 힐링을 강조하기 때문에 두 기둥이 보인 것 같거든요. 상대방이 오면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한 차원 높게 올라갈 거고 그야말로 약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으실 거예요. 일단 이쪽 편에 여왕이 된다 이쪽을 보시면 이제 계단을 올라간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어떤 부와 명예나 좀 예술적인 감각도 뛰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을 만나고 나면 내가 여왕이 된 것 같다. 지식과 교양이 쌓인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거고요.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빠듯하면 어떤 사회나 정의나 환경이나 복지, 문화나 이런 예술 같은 거 신경 쓰기 어려워요.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들면 이제 엔겔 지수가 높아지면 이제 의식주에 워낙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삶을 누릴 수 없고 향유할 수 없죠. 근데 이분은 여왕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분한테 이제는 우리가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좀 삶을 만끽하자 굉장히 강조할 것 같거든요. 또 어느 정도 의식주가 확보되고 나면 이제 사치의 개념이 아니라면 순간을 만끽하고 온전히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잘 산다 이런 개념은 꼭 누구보다 잘 산다, 돈이 많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생에서 만족감이 있고 행복이 있고 소소하게 삶의 동력들이 있고 만족감을 충분히 누리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잖아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계속 그런 면을 강조한다고 보이거든요. 돈만 만약에 목적이 돼서 쫓게 된다면 돈의 노예가 되고 더 많은 돈을 바라게 되고 자꾸 자랑하고 싶어져요. 근데 그러면 돈이 목적이 되는데 사실 우리 삶의 목적은 돈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여왕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정도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좀 더 고차원적인 삶을 만들어가자. 누구한테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자. 상대방은 계속 그런 목표를 보여준다고 보이고요. 왜냐면 그게 바로 여왕이 가진 삶의 자세일 거예요.
여왕은 이제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현 상태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요. 또 상대방이 여러분을 여왕으로 대접한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도 존중한다. 또 여러분을 향한 애정이 넘쳐흐른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여왕처럼 대접해. 이런 말 괜히 있는 말이 아니겠죠. 상대방은 자기 삶의 우선순위 자체가 이제 여러분이랑 함께 가는 행복한 동행. 그러다 보니까 건강관리도 확실히 좀 열정이 있고 여러분 건강관리도 정말 진심일 거예요. 요즘 우리가 여왕처럼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수명은 길어졌는데 이제 건강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오히려 유병장수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분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말 같이 함께 무병장수하자 이런 노력을 보여줄 거예요. 같이 그냥 행복을 누리자 이게 뭐 흥청망청 돈을 쓴다거나 뭐 술을 마신다거나 뭐 그냥 우리 대충 뭉개고 살자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뭐든지 좀 길게 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에요. 여왕을 생각해보면 이제 여왕이 자기 건강을 생각해서만 건강을 유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왕은 갑자기 죽으면 그 나라 정치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여왕 입장에서는 내 몸이 정말 나 혼자만을 위한 몸이 아니다 이런 생각까지 들 거거든요. 근데 그게 또 이 왕관이 주는 무게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여왕이 된다 이거 자체는 이제 여러분 스스로도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아예 달라진다 이걸 의미하거든요. 또 여왕은 한 단계 올라가는 이런 성장도 있지만 또 아래에 국민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영역이 확실히 있다는 거고 두 분이 만나서 가정을 꾸린다거나 뭐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 몸이 내 몸만이 아니다. 약간 책임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인의식이 확실히 생기거든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나 가족이나 친구들 여러분 보면 4번이 이 사람 만나더니 좀 달라졌어. 굉장히 좀 어른스러워지실 거예요. 이 여왕 상징하는 게 정말 성장의 기둥이라면 이 힐링을 강조하는 이쪽 편의 카드들이 이제 안정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왕이 정말 맨날 그렇게 희생해야 되고 다른 나라랑 협상해야 되고 막 누가 나한테 독약을 숨겨놨지 알 수 없고 막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 여왕으로서 누리는 힐링의 축 이런 것도 있겠죠. 이 힐링이라는 게 또 온전히 사랑을 느낀다 그걸 누릴 수 있다 이런 점을 말하거든요. 원래 힐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치료를 말하고 치유를 말해요. 과거에 있었던 상처를 치유하는 거. 그거는 왜 치유하냐면 앞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앞으로 더 행복하고 싶으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니까. 그때 치유가 의미가 있어요. 곧 당장 죽을 사람이면 사실 치료가 의지가 없어요. 얼마 안 살고 죽을 건데 뭐하러 치료를 받아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힐링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삶의 의지가 강해야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4번 분들은 이 인연을 통해서 나의 과거의 상처가 또 죽음을 만드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부터 살아갈 날도 정말 엄청 길다.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삶의 의지, 희망 계속 심어지겠죠. 여러분의 인연 상대방, 이분의 특징을 또 자세히 보면 원래 이분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고 보이거든요. 내가 언젠가는 결혼하겠지만 당장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한동안 해왔을 거예요. 오늘 앞에 보시면 지금 칼 4번이 떴는데 지금 이 카드의 주인공이 버스 안에 있거든요. 꽃다발도 있고 이제 우쿨렐레까지 챙기고 있어요. 누군가한테 고백하러 가는 거고 그 일정이 있고 준비되었죠. 또 목적과 루트가 명확히 있는 버스를 탔다. 이거는 자기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미리 정해뒀다는 걸 암시하거든요.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려서 고백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결혼에 대한 어떤 생각과 계획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사람이 자기가 내릴 때가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러니까 지금 잠들었거든요. 여기서 잠들었다는 건 아예 계속 자겠다는 건 아닌데 잠깐 휴식을 취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계속 저렇게 잠만 자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들어요. 만약에 이 카드가 지금 마지막에 나왔다면 이분이 진짜 타이밍을 놓칠 수 있거든요. 두 분이 인연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갑자기 희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카드가 가장 먼저 왔고 그 뒤에는 별 카드, 좀 꿈과 희망이 있다. 뚜렷한 목표를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뒤에는 완전 시종이 호기심이 있다. 열정이 가득하다. 도전한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분은 일어날 거고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내가 이대로 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서 당신에게 갈 겁니다. 이렇게 결단한다고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제 여러분한테 먼저 다가올 거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4번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느끼셨을 때는 좀 성큼성큼 다가온다. 이렇게 느끼실 거고요. 상대방이 원래는 연애에 관심 없다고 보여졌던 것 같아요. 아니면 두 분이 원래 워낙 공적인 관계여서
또 이성적인 호감이 전혀 없어서 그냥 우리는 서로 그냥 버스 안에 같이 탄 사람일 뿐이지 서로 연결될 의지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거든요. 두 분이 처음에는 연인이 아닌 상태로의 관계의 시간이 있어요. 이 별카드 위에 동전 8번이 있기 때문에 지인으로 남겨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고 서로에 대한 탐색, 검증 이런 장면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천천히 발전되는 그런 장면을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있던 사람일 가능성, 버스 안에 같이 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지인이나 동료나 거래처 사람일 수도 있고 동호회나 모임에서 먼저 알게 되고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그냥 옆자리에 앉은 사람, 서서히 서로 대화를 하다가 그러다가 뭔가 스위치가 켜지는 이런 장면에 가까운데요. 또 별카드가 이분한테 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어떤 특정한 포인트가 있는데 상대방이 이상형에 딱 맞는다라고 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제 밤하늘에 별똥별을 한번 봤다. 약간 찰나의 순간에 눈에 꽂힌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러분의 어떤 말 한마디나 평상시 표정, 스치는 향기 이런 쪽으로 순식간에 상대방의 눈에 확 꽂히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별카드 위에 동전 8번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장면에 꽂혀가지고 바로 여러분에게 고백한다거나 막 사람들 앞에서 티내거나 이렇진 않을 거거든요. 상대방 자체가 뭔가 정성스럽게 하나씩 쌓아간다. 이걸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어 할 거예요. 나는 또 원래 섣부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정말 여왕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자세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4번 분들은 좀 천천히 다가오는 사람, 나를 좀 조심스럽게 알아가려는 사람,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오고 또 나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 또 나의 상처를 결국 품어줄 사람, 치유해 주는 사람, 이런 특징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장 또 안정,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분들 오늘 여러분 고르신 카드를 보면 여러분의 진짜 인연은 지금부터도 여러분한테 두 가지 메시지를 좀 강하게 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강렬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는 이 인연의 시기 자체가 늦지가 않을 거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한테 지금 보내고 있는 메시지의 강도도 좀 강하고 또 빈도수가 높거든요. 이분이 지금 5번 분한테 나를 좀 빨리 알아봐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보여주고 계신 이미지 자체가 약간 무인도에 있는 분으로 보이거든요. 무인도에 한 사람이 있는데 해변에 나와가지고 이제 나를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글씨를 아주 크게 적어두고 이제 구조 요청만 기다리고 있는 좀 이런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보다도 상대방이 훨씬 더 여러분을 좀 뜨거운 마음으로 또 오랫동안 염원하고 기다려왔다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5번 분들은 오늘 리딩을 들으시면서 내 인연은 이 사람은 진짜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수도 있다. 또 꽤 빠른 시일 안에 나한테 올 수 있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이분이 지금 보내고 있는 메시지 그 두 가지 메시지를 추려보면 이 첫 번째는 이제 상대방이 여러분을 두고 잠깐 보호해주고 싶어 하고 보호 본능이 좀 강하다. 내가 챙겨주고 싶다. 이런 점이 있거든요. 거대한 성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성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지키고 있는 성문의 문지기 보초병이 있어요. 성 안에는 귀중한 보석들이 가득하고 또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벽을 굉장하게 두껍게 탄탄하게 만들어두고 또 성문을 앞에 지키는 사람을 뒀겠죠. 오늘 타로 카드에서도 지금 먼저 사슴을 지키고 있는 앨리스가 있고 또 아기 돼지를 보살펴주고 있는 앨리스가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돌본다, 케어의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또 다음 카드도 이제 여러 명이서 하나의 꽃다발을 이렇게 쌓아서 올리고 있는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나는 진짜 당신을 정말 아낍니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분은 지금도 여러분한테 당신은 진짜 귀한 사람입니다. 내 사랑을 온전히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내가 다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보호 본능이 강하다는 게 진짜 여러분을 가둬두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두 카드도 밖에 나와 있거든요. 이제 위험으로부터 이 두 개체를 보호하려는 거지 자유를 막으려는 게 아니에요. 또 성문을 지킨다라는 것도 이 성문이 열리는 순간이 있고 이제 외부랑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래서 성문을 아예 만들어두고 그리고 지키는 거지
만약에 진짜 꽉 잠궈둘 거였으면 또 안에 있는 사람도 못 나갈 거고 밖에 있는 사람도 아예 못 들어오게 할 거였으면 아예 문을 안 만들었고 돌로 그냥 성벽을 쌓았겠죠. 성문을 만들어 두었다 이거 자체가 자유를 보장하고 그러면서도 위험을 막아주는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계속 5번 분한테 나는 당신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자유를 막는 게 아닙니다. 위험을 예방하려는 거예요. 안전을 보장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계속 표현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느끼셨을 때는 약간 좀 보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기 아래에는 동전의 기사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분이 안전지향적인 그런 성향도 타고났다고 보이거든요. 막 그냥 운에 따라서 일을 벌린다거나 말도 안 하고 도전하고 자기 알아서 하고 약간 사고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또 여러분을 좀 확실히 안심시키거든요. 뭐 사업을 하거나 뭐 이직하거나 뭐 중요한 결정 같은 거 할 때 여러분은 항상 먼저 생각할 거예요. 내가 5번을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되지. 이 생각이 확실히 있거든요. 또 자기가 인간관계 맺어갈 때도 이런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인 기준이나 어떤 윤리적인 목표 이런 것도 좀 강하겠죠. 이분 자체가 또 오늘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또 책임을 지지 못하는 일들은 자기가 애초에 시도하지도 않아요. 또 그런 위험한 일을 하고 싶은데 참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예 그런 욕구가 없거든요. 신뢰를 깰 생각은 정말 안 하겠죠. 오히려 여러분이 욕망에 흔들릴지언정 이제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보여요. 또 두 번째로 이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보내고 있는 메시지, 이 오른쪽 카드들이 말하는 비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분은 여러분한테 지금도 나는 정말 너랑 같이 하고 싶고 함께해서 행복한 미래를 만들고 싶어. 그걸 난 또 명확하게 그리고 있어.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이분이 자기 삶에 대한 주인의식도 확실히 있거든요. 타고난 성향 자체가 약간 보수적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분이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또 삶의 비전 이런 게 명확하게 자리 잡은 상태로 보이거든요. 목표가 명확하다 보니까 흔들리지도 않고 또 목표 자체도 좀 건강하고 성실해요. 여러분도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 많이 받으실 거예요. 또 오늘 완즈 2번이랑 완즈 8번이 같이 왔기 때문에 이분은 큰 그림을 보고 그리고 계획도 짜고 야망도 키우고 동시에 거기에 실행력까지 있거든요. 사람이 생각만 하고 행동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뤄낼 수가 없고 행동만 하고 생각이 없으면 또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몸만 바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큰 그림을 그리고 그걸 쪼개서 오늘 이만큼 내일 이만큼 실행력으로 옮기거든요. 이분의 영향을 여러분이 받게 되면서 여러분도 좀 더 꼼꼼해지실 거예요. 또 여러분도 삶의 어떤 계획적인 면, 실행력 이런 것도 커지실 거고요. 이분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보내고 있는 메시지 이거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분은 좀 건축 이런 쪽에 적성이 맞는다고 보이거든요. 건축은 그냥 건물만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도 생각하고 또 기술을 생각하고 또 인문학, 과학, 뭐 예술 다 포함해야 되는 분야 같아요. 근데 또 그걸 상상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실제 건물로 만들잖아요. 이분이 정말 그런 게 갖춰져 있는 분이에요. 건축할 때 거기 사는 사람도 생각하고 그 사람이 거기서 삶을 만끽하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또 자연과 사람이 머물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짓는 거. 이분은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을 두고 자기 삶을 생각하거든요. 자기의 성을 지어서 여러분한테 이제 당신은 여기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에요. 또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분이죠. 실제로 이분이 그런 식으로 직업적으로 뭐 건축이나 설계 이쪽을 하고 계시다면 정말 적성에 맞게 일을 찾으셨다고 보이고요. 그쪽 분야가 아니더라도 이분은 자기 일 자체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큰 그림에서 이게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하거든요. 또 실제로 건축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막상 건축가만의 의지, 건축가의 목표 이대로만 지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예산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 장소나 지형적인 거, 교통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뭐 기후도 생각해야 되고 뭐 정책도 있고 또 일단 의뢰한 사람, 의뢰인 요구를 반영해야 되고요. 그거를 모두 고려해서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자질, 타협을 할 수 있고 조율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점점 키워지는 것 같거든요. 상대방은 그런 쪽에 이미 자질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계시든지 약간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또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명확히 처리하고 또 그걸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현실로 만들어가는지 또 정해진 규칙이나 원칙도 그걸 지키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자유를 드러낼지 자기 색깔을 어떻게 드러낼지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보여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셨을 때 처음에는 저 사람 좀 보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 사람의 생각 안에 내 자율성은 어디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다 이제 여러분의 안전이나 여러분의 평화 이런 걸 생각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조율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마지막 카드에도 이 안락함, 편안함 이런 키워드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고급스러운 이제 호텔 이런 데 가면 다 모든 게 갖춰져 있어요. 모든 물건이 깨끗하고 뭐 시설도 쾌적하고 진짜 아무것도 안 챙겨가도 거기 생활용품도 다 있고요. 또 내가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면 깨끗하게 청소도 돼 있고요. 그런 곳을 우리가 보통 안락한 곳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이 카드 앞에는 이제 조건 없는 허용과 수용이 있다 이런 것도 같이 말해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되고 모든 게 갖춰져 있고 어떤 조건도 없이 나는 그냥 가서 푹 쉬다가 와도 되고 이런 것들을 상대방이 만들고 이제 성문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이분이 이렇게까지 5번 분에게 좀 뚜렷하고 구체적이고 또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는 이분이 어느 정도 구성을 마쳤고 이제 현실적인 계획도 있고 또 근거도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성향 자체가 근거 없는 거는 말로 그냥 쉽게 내뱉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해야 하는 말을 하고 또 해도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래서 말할 거예요. 지금부터도 이렇게까지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여러분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도 좀 초반부터 강하게 이런 부분 어필할 거거든요. 또 이런 흐름을 생각해 보면 이제 만났다가 헤어지고 이런 걸 반복하는 인연은 아닐 거예요. 이분의 성향도 그렇고요. 오히려 5번 분이 이 사람이 벌써부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내가 이런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벌써 여기까지 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에 가까워요. 또 앞에는 이제 장미꽃을 건네주고 있는 고백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당신을 정말 오래도록 기다려왔습니다. 내가 그동안 장미꽃을 하나 소중하게 키워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미꽃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약간 돌직구 스타일에 가깝고요. 그런 면을 여러분이 두루두루 생각해 두시면 여러분도 상대방에 대한 확신을 좀 더 강하게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조만간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한테 약간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처럼 나는 이제까지 이런 준비를 해왔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좀 설명할 것 같거든요. 그때 여러분도 아니 나한테 왜 이런 것까지 알려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진짜 이 상황에 진심이구나. 그런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말만 하고 실제로 이런 생각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의심하지는 마시고요. 또 상대방이 명확하게 나랑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뭐 구조해 달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이 사람이 오히려 나를 구조해 주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구나.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무인도에서 구조 요청이 오는 것처럼 상대방이 처음에는 오히려 더 강하게 다가올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오히려 상대방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든든한 사람, 문지기, 보초병일 거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성을 제대로 건축할 사람, 여러분한테 안락한 삶, 또 평화, 행복 이런 거 같이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